선생님, 손목 좀 보여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확인할 것이. 복도가 조용해졌다.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돌아봤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의사 손목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뭔가 보였다. 뭔가 익숙한.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뛰어왔다. 서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의사가 미라를 스쳐 지나갔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본 게 정말일까? 아니면 30년 동안 그리워한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액 속도 올려. 미라는 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서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을 살리는 사람이 혹시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만약에 정말이라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한미라는 택시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남편 박준호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전화를 건 건 낯선 번호였다. 응급구조사라고 했다. 교통사고, 의식불명, 서강병원 응급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다. 미라는 뛰어내렸다. 가을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와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미라는 접수대로 달려갔다. 박준호 환자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미라는 복도를 뛰었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빨랐다. 커튼이 쳐진 응급실 칸막이 앞에 섰다. 손을 뻗으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속도 올리고 산소 포화도 체크. 미라는 커튼을 젖혔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마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의료진 3명이 준호를 둘러싸고 있었다. 제가 보호자예요. 한 명이 돌아봤다. 젊은 남자 의사였다. 가운 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서지훈, 신경외과, 보호자시군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의심됩니다. 지금 CT 찍으러 가야 합니다. 그럼 수술을? 일단 검사부터 해야 정확히 압니다. 지훈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준호를 실은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침대가 복도로 나갔고 미라도 따라 걸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훈이 막아섰다. 미라는 준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침대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라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보호자분.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서 있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CT 결과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흑백의 뇌 단층 촬영 이미지였다.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출혈 부위입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골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지훈이 서류를 건넸다.
미라는 펜을 받았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겨우 이름을 적었다.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때 미라의 시선이 지훈의 손목에 멈췄다. 가운 소매 밑으로 보이는 피부. 그곳에 흉터가 있었다. 초승달 모양. 작지만 선명했다. 미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선생님 손목. 잠깐만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제 개인 신상에 대해 왜 묻는 겁니까? 아니, 그게...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다. 아들 건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수술했던 손목. 혈관종 제거. 의사가 말했다.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초승달 모양으로. 혹시 입양이신가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건우야. 너 건우니? 뭐라고요? 복도 끝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뛰어왔다. 서 선생님, 환자 혈압 급강하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섰다. 지금 갑니다. 지훈이 뛰기 시작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넓은 어깨, 큰 키, 준호를 닮았다. 아니, 어린 시절 건우의 모습 그대로 자란 것 같았다. 미라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것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초승달 흉터만으로는 세상에 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수술 동의하셨죠? 환자분 지금 수술실로 올라갑니다. 네. 미라는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대기실이 있었다.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미라는 앉았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 중. 시간이 흘렀다. 밤 12시, 1시, 2시.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건우.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당시 미라와 준호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준호는 작은 건축사무소에 다녔고 미라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건우가 태어났을 때 둘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건우가 3살 되던 해겨울. 준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에 전화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경찰이 찾아왔다. 준호가 구속됐다. 횡령 혐의.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회사 돈 5천만 원이 준호 명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 준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미라는 매일 법정에 앉아 있었다. 건우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돈이 떨어져 갔다. 변호사 비용, 생활비. 미라는 피아노 레슨을 늘렸다.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건우가 없어졌다고. 미라는 정신이 아찔했다.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원장이 말했다. 점심시간에 건우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CCTV를 확인했다. 건우가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하지만 건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미라는 미쳐갔다. 준호는 구치소에서 면회도 거부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1년 후 준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미라는 법정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가 옆에 있었다. 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판사가 가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건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다. 미라와 준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았다. 전단지를 뿌렸다. TV에도 나갔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5년이 지나고 둘은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준호는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다. 미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건우 사진은 액자에 넣어 카페 한쪽에 걸어뒀다. 손님들이 물으면 조카라고 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미라는 55세가 됐고 준호는 58세가 됐다. 건우를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일상은 계속됐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미라는 벌떡 일어났다. 지훈이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미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요? 네. 출혈 부위를 제거하고 두개골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지훈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까 그 질문, 왜 그런 걸 물으신 겁니까?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단지 흉터 하나. 그것만으로 30년 만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지훈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착각? 네. 그냥 아는 사람 닮아서요.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갔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건우였다. 확신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 모두 건우였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미라는 주저앉았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1시간 후 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미라는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냈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들어가 차트를 확인했다. 미라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샜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지운 생각뿐이었다. 정말 건우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한 사람일까? 아침이 밝았다.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미라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55년을 산 얼굴이었다.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 서 있었다. 차트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다가갔다. 환자분 상태 어떤가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안정적입니다. 곧 의식 돌아올 겁니다.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제 손목 보고 놀라셨죠?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초승달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거 신생아 때 생긴 겁니다. 혈관종 제거 수술. 입양 서류에 나와 있었어요. 미라의 심장이 뛰었다. 입양. 네. 저 3살 때 입양됐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어야 했다. 지금 물어야 했다. 혹시 어느 지역에서 입양됐는지 아세요? 지훈이 미라를 쳐다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3살 때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복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30년 전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차트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혹시 서울 관악구에서 입양되셨나요? 1995년 겨울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답 대신 돌아섰다. 환자분 차트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발. 미라가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선생님이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증거 있습니까? 흉터요. 그 흉터가 세상에 같은 흉터 가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지훈이 팔을 빼냈다. 걸어갔다.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의자로 가서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미라를 부축했다. 중환자실 앞 의자까지 데려다 줬다. 미라는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다. 건우 사진이 나왔다. 3살 때 찍은 것. 어린이집 입학 사진. 파란 티셔츠 입고 웃고 있었다. 미라는 사진을 확대했다. 건우 얼굴을 자세히 봤다. 둥근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손목. 사진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흉터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다. 초승달 모양.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증명할까? DNA 검사. 그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 동의할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동의할 리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시간이 흘렀다. 오전 10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다른 의사가 나왔다. 나이 든 남자였다. 흰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름표를 봤다. 김철수, 신경외과 과장. 박준호 환자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미라는 벌떡 일어났다. 김철수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다. 준호가 맨 안쪽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여보. 미라가 다가갔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움직였다. 미라야. 목소리가 약했다. 미라는 준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머리가 좀 아파. 당연하죠. 수술했으니까. 준호가 천장을 봤다. 사고. 어떻게 난 거야? 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왔대요.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미라는 준호 이마를 쓰다듬었다. 붕대가 감겨 있었다. 면회는 10분만 가능합니다. 김철수가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를 봤다. 빨리 나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미라야. 응. 건우 생각나. 미라의 손이 멈췄다. 준호가 눈을 떴다. 꿈을 꿨어. 건우가 나왔어. 어른이 됐더라. 의사 가운 입고. 미라의 심장이 뛰었다. 그게 무슨. 시간 다 됐습니다. 김철수가 말했다.
미라는 준호 손을 놓았다.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준호도 느꼈나? 뭔가를. 복도 끝에서 지훈이 걸어왔다. 미라와 눈이 마주쳤다. 지훈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지나쳐갔다. 미라는 지훈을 불렀다. 서 선생님. 지훈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제 남편이 깨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지훈이 다시 걸으려 했다. 미라가 말했다. 선생님,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죠? 지훈이 돌아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제 사생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봤다. 지훈이 걸어갔다. 이번엔 미라가 막지 않았다. 지훈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지훈이 정말 건우인지 확인해야 했다. 병원 행정실로 갔다. 카운터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서지훈 선생님, 인사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직원 개인정보는 보호자라도 볼 수 없습니다. 미라는 물러섰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입양기관. 그쪽에 연락하면 될까? 하지만 입양 기록도 비밀이었다. 친부모라도 쉽게 공개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왔다. 밖은 맑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미라는 카페로 돌아갔다. 문을 열었다. 종이 딸랑거렸다. 직원 수진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수고했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좀 피곤해서. 난 안에 있을게. 미라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파일이 있었다. 건우 실종 사건 자료. 30년 동안 모은 것들. 경찰 조서. 신문 기사. 목격자 진술. 그리고 입양기관 연락처. 파일을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첫 장을 펼쳤다. 건우 사진이 붙어 있었다. 색이 바랬다. 미라는 사진을 만졌다. 건우 얼굴을 쓰다듬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입양기관에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네, 희망입양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미라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기요, 30년 전 입양 기록 조회 가능한가요? 친부모이십니까? 네. 신분증과 호적 등본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아가 성인이 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는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으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지훈한테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훈은 미라를 피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회복 중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도 또렷해졌다. 미라는 매일 병원에 갔다. 지훈을 찾았다. 하지만 지훈은 다른 의사에게 준호 담당을 넘긴 상태였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지훈은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미라는 쫓아가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미라는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밤이 내리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서 있었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미라는 놀라서 대답했다. 네, 앉으세요. 지훈이 앉았다.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샌드위치와 주스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피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죠.
이해는 합니다. 저도 가끔 궁금했거든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미라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네.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친부모는 왜 저를 버렸을까? 버린 게 아니에요. 미라가 말했다. 지훈이 미라를 봤다. 아드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찾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경찰도 부르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어린이집 기억이 조금 나요. 아주 어릴 때 누군가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저였을 수도 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DNA 검사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우는 주스를 마셨다. 빨대로 빨아 올렸다. 삼켰다. 컵을 내려놓았다. 검사해도 좋아요.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하니까요. 진실이 뭔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라가 물었다. 뭔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입양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약속할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샌드위치를 다 먹었다. 트레이를 들고 일어섰다. 내일 병원 검사실로 오세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지훈이 걸어갔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봤다. 희망이 생겼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병원 검사실로 갔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미라가 의자에 앉았다. 팔을 내밀었다. 간호사가 지혈대를 묶었다. 주사 바늘이 들어왔다. 피가 튜브로 흘러갔다. 빨간색. 미라는 지훈을 봤다. 지훈도 체열을 하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솜으로 주사 자리를 눌렀다. 반창고를 붙였다. 미라는 팔을 내렸다. 지훈도 끝났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지훈이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검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지훈이 옆에서 같이 걸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면요? 미라가 물었다. 지훈이 멈춰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 30년 동안 못 본 시간을 메우고 싶어요. 지훈은 창밖을 봤다. 저한텐 이미 부모님이 계세요. 알아요. 그분들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인생에 조금이라도 있고 싶어요. 지훈이 미라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결과가 양성이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요.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서지훈이고 훌륭한 의사예요. 다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2명 더 늘어날 뿐이에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다. 준호 병실로 갔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응. 컨디션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네. 미라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준호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한데. 미라는 준호를 봤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라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신문을 다시 들었다. 그런데 이 기사 봤어? 무슨 기사? 준호가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이었다. 큰 제목이 보였다. 장태일 일가 비리 의혹. 누구야, 이 사람? 장태일. 건설회사 회장 아들이야. 우리 사고랑 관련 있을 수도 있대. 미라가 신문을 받아들었다. 기사를 읽었다. 장태일이 여러 건의 폭행과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근 교통사고를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 조사 중이래. 우리 사고 CCTV 분석했는데 상대 차량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대. 왜 당신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 일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장태일 아버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폭로했잖아. 그때 장씨 일가가 망했어. 원한을 품었나 봐. 미라는 신문을 꽉 쥐었다. 준호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경찰한테 얘기해야 해. 이미 했어. 조사한대. 반드시 잡아야 해, 그 사람. 준호가 미라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 살아있잖아. 미라는 준호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준호도 미라를 안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미라는 병원 검사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지훈과 같이 보기로 했다. 지훈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가운을 입고 있었다. 미라 앞에 섰다. 받으셨어요? 네. 같이 볼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상담실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미라도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둘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미라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지훈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뜯었다.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읽었다. 얼굴 표정이 변했다. 지훈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미라를 봤다. 입을 열었다. 99.9% 일치합니다. 미라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먹먹했다. 지훈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복도 발소리, 에어컨 바람, 자신의 심장 박동.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만이었다. 지훈은 그냥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선생님, 아니, 건우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전 서지훈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훈이 손을 뺐다. 시간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기에.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고리를 잡았다.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왜 그때 저를 놓쳤어요? 미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고 물었어요. 어린이집에 맡겼어. 당신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 갈 뻔해서 재판 다니느라 정신없었어. 그날도 법원에 갔다가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았어. 당신이 사라졌다고. 지훈의 어깨가 굳었다. 그게 다예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핑계 같지만 사실이야. 우리도 당신 찾으려고 정말 애썼어. 경찰 신고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지훈이 문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미라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집어들었다. 글자들이 흐려 보였다. 눈물 때문에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준호 병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준호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미라를 보고 웃었다. 왔어? 오늘 퇴원 날이잖아. 짐 다 쌌어. 여보. 미라의 목소리에 준호 표정이 변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요. 준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미라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건우 찾았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서지훈 의사. 당신 수술한 그 의사. 우리 아들이야. 준호는 말을 잃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다. 그러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야? 네. 준호가 미라를 안았다. 둘이 울었다. 오랫동안. 준호가 먼저 떨어졌다. 어디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하대. 왜?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났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린 기다려야 해. 30년을 잃어버렸는데 몇 달쯤이야. 미라가 준호를 봤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 두 사람은 웃었다. 울다가 웃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였다. 미라가 차를 끓였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마셨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말했다. 응? 그 사고 말이야. 경찰이 어제 연락 왔어. 무슨 연락? 장태일 잡았대. 미라가 차를 내려놓았다. 정말? 응. CCTV 분석하고 차량 블랙박스 복원했더니 고해 사고가 맞았대. 장태일이 사람 시켜서 날 치게 했어. 왜 그런 짓을? 10년 전 일 때문이지 뭐. 내가 장태일 아버지 부정부패 폭로했잖아. 그때 장씨 건설이 망했어. 아버지는 감옥 갔고 장태일은 회사 다 잃었지. 복수하려고 기회만 노렸나 봐. 미라의 손이 떨렸다. 그럼 당신 죽일 뻔했잖아. 그렇지. 근데 실패했어. 운이 좋았지. 운이 아니야. 지훈이 살린 거야. 우리 아들이. 준호가 미라 손을 잡았다. 맞아. 우리 아들이 날 살렸어.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미라 머릿속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장태일.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 후 미라는 카페에 있었다. 손님이 드문 오후였다.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종이 울렸다.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서 있었다. 선생님. 미라가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지훈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에 검은 셔츠. 들어와요. 앉아요. 지훈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라가 물을 가져다 줬다. 마주 앉았다. 어떻게 여길? 병원 인사 기록에 있더라고요. 카페 주소. 아,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입양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미라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울으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물론이죠.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지훈이 물을 마셨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아니, 박준호 씨 사고 말이에요. 응? 장태일 때문이라던데.
진짜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장태일을 알아요? 미라가 물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계속 신경 쓰여요. 왜요? 병원 기록을 봤는데 박준호 씨 사고 당일 응급실에 장태일 관련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장태일 비서라는 사람이 응급실에 와서 박준호 씨 상태를 물어봤대요. 간호사한테 듣고 나서 바로 나갔대요. 왜요? 왜 그런 짓을? 지훈이 미라를 똑바로 봤다. 확인하려고 그랬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라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아직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저도 이미 했어요. 조사 중이래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만 갈게요. 토요일에 봬요. 조심해서 가요. 지훈이 문을 나갔다. 미라는 창밖으로 지훈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아들, 우리 아들. 가슴이 뜨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장태일, 그가 아직도 준호를 노리고 있다면, 아니, 이제는 지훈까지 위험할 수도.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지훈이 왔었어요. 그런데 장태일 비서가 사고 당일 병원에 와서 당신 상태 확인하고 갔대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직도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TV를 껐다. 일어섰다. 경찰한테 연락해야겠어. 지훈이 이미 했대요. 그래도 다시 해야지. 준호가 핸드폰을 들었다. 경찰서에 전화했다. 통화하는 동안 미라는 불안하게 서 있었다. 통화가 끝났다. 준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뭐래요? 장태일 구속했대. 살인미수로. 정말요? 응. 증거가 확실하대. 블랙박스에 다 찍혔대. 미라가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장태일 혼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장태일한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아직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미라의 불안이 다시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조심하는 수밖에. 그리고 경찰이 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준호가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 핸드폰을 봤다. 새벽 2시.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달그락. 미라가 벌떡 일어났다. 귀를 기울였다. 다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여보. 미라가 준호를 흔들었다. 준호가 눈을 떴다. 왜? 현관에서 소리나. 준호가 귀를 기울였다. 정말 소리가 났다. 준호가 침대에서 내려왔다. 슬리퍼를 신었다. 방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미라도 따라 나갔다. 현관이 보였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누구야? 준호가 소리쳤다. 문고리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미라가 막았다.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준호가 계단으로 갔다. 내려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올라왔다. 도망갔나 봐. 경찰 불러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112에 전화했다. 20분 후 경찰이 왔다. 현장을 확인했다. 문고리에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열쇠 없이 열려고 시도한 흔적.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미라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체인까지 걸었다. 소파에 앉았다. 정말 장태일 사람들인가 봐. 준호가 말했다.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어떻게 해요? 일단 호텔로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지훈은요?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해야지. 준호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바로 왔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미라와 준호는 짐을 쌌다. 새벽이었지만 호텔로 갔다. 체크인했다.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라가 물었다. 준호가 미라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경찰이 조사하고 있잖아. 곧 잡을 거야. 하지만 만약은 없어. 우린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지훈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미라가 준호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준호가 받았다. 네, 박준호입니다. 통화가 이어졌다. 준호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다. 미라를 봤다. 잡혔어? 누구요? 어젯밤 우리 집에 온 사람. CCTV에 찍혔대. 장태일이 고용한 사람이래. 경찰이 새벽에 체포했대. 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웃었다. 울다가 웃었다. 토요일이 왔다. 미라와 준호는 지훈 집으로 갔다. 서울 외곽 작은 주택이었다. 정원이 있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나왔다. 웃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갔다. 거실이 따뜻했다. 소파에 부부가 앉아 있었다. 나이 든 부부. 지훈 입양 부모였다. 어서 오세요. 전 이상훈이고 이쪽은 제 아내 김영숙입니다. 미라와 준호가 인사했다.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지훈이 차를 가져왔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상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30년 동안요. 미라가 대답했다.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한테 다 들었어요. 억울하게 아이를 잃으셨다고. 찾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김영숙이 미라 손을 잡았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여자가 울었다. 남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이 티슈를 가져왔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모두 다. 지훈이 말했다.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5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30년을 메우는 시간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미라와 준호는 지훈 가족과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했다. 이상훈과 김영숙은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미라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지훈을 잘 키워줘서. 어느 일요일 오후 5사람은 한강공원에 있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지훈이 커피를 나눠줬다. 아버지, 어머니. 지훈이 이상훈과 김영숙을 불렀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뭐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미라와 준호를 봤다. 그쪽 부모님께도요. 무슨 얘긴데? 저 약혼했어요. 네 사람이 놀랐다. 김영숙이 먼저 물었다. 누구랑? 이수진이요. 사회복지사.
작년부터 만났어요. 이상훈이 웃었다.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미라도 웃었다. 축하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훈이 수줍게 웃었다. 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불안했다. 준호가 물었다.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그게 아니라 장태일 재판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준호가 미라를 안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장태일은 감옥 갈 거야. 하지만 미라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다. 장태일 재판 기사가 나왔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카페에 있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 미라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웃었다. 저 이수진이에요. 지훈 씨 약혼녀. 미라가 놀랐다.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앉아요. 수진이 자리에 앉았다. 미라가 물을 가져다 줬다. 마주 앉았다.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친부모님을 찾으셨다고. 응. 한 달 전에.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네. 가끔 혼자 울기도 하셨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래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지훈이 옆에 있어줘서 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수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미라는 안심했다. 지훈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장태일 재판이요. 미라도 표정이 굳었다. 왜요? 지훈 씨가 증인으로 나가요. 다음 주에. 뭐라고요? 박준호 씨 수술 담당 의사였잖아요. 사고 당시 상황 증언해야 한대요. 미라 가슴이 철렁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보호한대요. 하지만 전 불안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훈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엄마.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훈도 자연스럽게 받았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판 증인으로 나간다며? 누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경찰이 보호해요. 그래도 엄마. 지훈이 미라를 불렀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미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미라는 눈물을 참았다. 알았어. 조심해. 네. 전화가 끊어졌다. 미라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준호가 물었다. 무슨 얘기했어? 지훈이가 재판 증인으로 나간대. 알아. 나도 나가. 당신도요? 응. 피해자니까. 둘 다 위험해요. 괜찮아. 경찰이 보호해. 미라는 더 말하지 않았다.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재판 날이 왔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도 많았다. 미라는 방청석에 앉았다. 수진이 옆에 앉았다. 이상훈과 김영숙도 왔다. 문이 열렸다. 장태일이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얼굴이 여위었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증인을 불렀다. 준호가 나갔다. 선서했다. 증언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장태일은 준호를 노려봤다.
다음 증인. 서지훈. 지훈이 나갔다. 가운을 입고 있었다. 선서했다. 증언대에 섰다. 증인은 피해자 박준호 씨 수술 담당 의사였죠? 네. 사고 당시 환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까? 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장태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피고인 앉으시오. 판사가 소리쳤다. 장태일이 앉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증언이 계속됐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라는 긴장하며 지켜봤다. 증인 더 할 말 있습니까? 지훈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피해자 박준호 씨는 제 친부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시오. 증인 계속하시죠. 30년 전 저는 실종됐습니다. 입양돼서 자랐습니다. 한 달 전 친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지훈이 방청석을 가리켰다. 미라와 준호를 봤다. 저를 찾기 위해 3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복수였습니다. 10년 전 일 때문에. 장태일이 다시 벌떡 일어났다.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한 번 더 그러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장태일이 앉았다. 하지만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정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잘못한 건 피고인 가족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지훈이 증언대를 내려왔다. 자리로 돌아왔다. 미라 옆에 앉았다. 미라가 지훈 손을 잡았다. 잘했어. 지훈이 웃었다. 재판이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선고는 2주 후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장태일이 끌려나갔다. 복도로 나가면서 지훈을 봤다. 기억해. 너희 가족. 경찰이 장태일을 밀었다. 사라졌다. 지훈은 그 말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 선생님, 30년 만에 부모 찾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훈이 멈춰섰다. 기자들을 봤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요? 절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그리고 절 찾아주신 친부모님께. 앞으로 계획은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훈이 걸어갔다. 기자들이 따라왔다. 경찰이 막았다. 더 이상 질문 받지 않습니다. 미라와 준호와 수진과 이상훈과 김영숙이 지훈을 따라 걸었다.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탔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이 조용했다. 모두 피곤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다 같이. 좋지. 준호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 도착했다. 한정식 집이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왔다.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가 오갔다. 재판 얘기, 지훈 약혼 얘기, 미래 계획. 그런데 식사 중간에 지훈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했다. 병원이었다. 받았다. 네, 서지훈입니다. 목소리가 들렸다. 응급 환자가 왔다고. 지훈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무슨 일이야? 응급환자요. 제가 가야 해요. 조심해서 가. 미라가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를 마쳤다. 식당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준호가 돌아봤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칼이었다. 위험해. 이상훈이 소리쳤다. 남자가 달려들었다. 준호를 향해. 준호가 피했다. 칼이 스쳤다. 팔에서 피가 났다. 여보. 미라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자가 다시 칼을 들었다. 그때 누군가 남자를 태클했다. 남자가 넘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클한 사람은 지훈이었다. 병원에 가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뭔가 불안해서 아버지. 지훈이 준호에게 달려갔다. 팔을 봤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를 체포했다. 지훈이 준호 상처를 응급처치했다. 병원 가야 해요. 알았어. 구급차가 왔다. 준호를 실었다. 지훈도 탔다. 미라도 탔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갔다. 지훈이 직접 봉합했다. 식반을 꿰맸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그래도 아파. 준호가 웃었다. 지훈도 웃었다. 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 지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도 그랬다. 미라도 울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옆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늘 정말 무서웠어. 미라가 말했다. 나도. 준호가 대답했다. 저도요. 지훈이 말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온 거야?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미라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을까? 준호가 물었다. 장태일은 감옥에 있어. 그 사람도 잡혔어. 이제 진짜 끝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2주 후 선고가 났다. 장태일은 징역 18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다시 모였다. 지훈 집에서 마당에 테이블을 차렸다. 음식을 차렸다. 건배. 7사람이 잔을 들었다.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호가 말했다. 모두 웃었다. 마셨다. 그날 밤 별이 많았다. 하늘이 맑았다. 미라는 별을 올려다봤다. 준호가 옆에 왔다. 뭐 봐? 별. 예쁘다. 응.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지훈이 수진과 함께 다가왔다. 이상훈과 김영숙도 왔다. 7사람이 함께 별을 봤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미라는 카페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왔다. 여기 심을까? 응, 거기 좋겠다. 준호가 삽으로 땅을 팠다. 미라가 꽃을 심었다. 흙을 덮었다. 물을 줬다. 예쁘다. 그치? 두 사람은 웃었다. 카페 문이 열렸다. 지훈과 수진이 나왔다. 뭐해요? 꽃 심는 중이야. 도와드릴까요? 그래, 같이 하자. 4사람이 화단을 가꿨다. 꽃을 심었다. 1시간 후 화단이 완성됐다. 빨강, 노랑, 파랑 꽃들이 피어 있었다. 커피 마실래?
미라가 물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미라가 커피를 내왔다. 다음 주가 결혼식이죠? 미라가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긴장돼요. 괜찮을 거야. 예쁠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 미라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자연스러웠다. 미라는 수진을 딸처럼 대했다. 양가 부모님도 다 오시죠?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세요. 지훈이 말했다. 미라는 웃었다. 이상훈과 김영숙을 만날 때마다 감사했다. 지훈을 잘 키워줘서. 결혼식 피아노 연주는 누가 해요? 미라가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쳐서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떡하지? 미라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내가 할까? 모두 놀랐다. 어머니가요? 응. 옛날에 피아니스트였거든. 지금은 안 치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도 그랬다. 고마워요, 엄마. 당연한 거지. 그날부터 미라는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다. 카페 한쪽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먼지를 닦았다.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났다. 음이 맞지 않았다. 조율사를 불렀다. 피아노를 고쳤다. 매일 밤 미라는 연습했다. 결혼 행진곡.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25년 동안 안 쳤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풀렸다. 음악이 되살아났다. 준호가 옆에서 지켜봤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하고 싶어. 그래도 손 아프면 쉬어. 알았어. 하지만 미라는 쉬지 않았다. 완벽하게 치고 싶었다. 아들 결혼식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식 전날. 미라는 카페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엄마, 왔니? 연습하시는 거 봐도 돼요? 물론이지. 앉아. 지훈이 의자에 앉았다. 미라가 피아노를 쳤다. 결혼 행진곡. 아름다운 선율이 카페를 채웠다. 곡이 끝났다. 지훈이 박수쳤다. 정말 멋져요. 고마워. 근데 왜 우세요? 미라가 눈물을 닦았다. 행복해서. 내가 결혼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저도요. 엄마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훈이 미라 옆에 앉았다. 피아노 건반을 만졌다. 어렸을 때 기억나요. 피아노 소리. 정말 어렴풋이 누군가 피아노 치는 소리. 따뜻한 느낌. 그게 나였을 거야. 내가 아기였을 때 매일 쳤거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두 사람이 안았다.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식 날이 왔다. 호텔 예식장이었다.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 친구들, 병원 동료들, 그리고 양가 부모들. 미라와 준호는 신랑 측 부모 자리에 앉았다. 이상훈과 김영숙도 옆에 앉았다.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식이 시작됐다. 신랑이 입장했다. 지훈이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잘생겼다. 미라는 눈물을 참았다. 음악이 바뀌었다. 미라가 일어났다. 피아노로 갔다. 앉았다. 건반에 손을 올렸다. 결혼 행진곡이 시작됐다. 미라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름다운 선율. 신부가 입장했다. 수진이었다. 순백의 드레스.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왔다. 지훈과 수진이 단상에 섰다. 마주봤다.
웃었다. 미라는 계속 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완벽한 연주였다. 곡이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미라가 자리로 돌아왔다. 준호가 손수건을 건넸다. 미라가 눈물을 닦았다. 주례가 말했다. 서약을 받았다. 반지를 교환했다. 키스했다.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부모들 앞으로 왔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 지훈과 수진이 이상훈과 김영숙 앞에 섰다. 절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이상훈이 지훈을 일으켰다. 안았다. 행복해라. 내 아버지. 김영숙도 지훈을 안았다. 울었다. 다음은 친부모님께. 지훈과 수진이 미라와 준호 앞으로 왔다. 절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미라가 지훈을 일으켰다. 꽉 안았다.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준호도 지훈을 안았다. 잘 살아라. 내 아버지. 방청객들이 울었다. 카메라가 찍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식이 끝났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식사했다. 이야기했다. 웃었다. 미라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지훈과 수진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다. 미라 테이블에 왔다. 엄마, 오늘 연주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저도 감동받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미라가 수진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어. 세 사람이 웃었다. 사진을 찍었다. 피로연이 끝났다. 사람들이 떠났다. 가족들만 남았다. 미라와 준호, 지훈과 수진, 이상훈과 김영숙, 그리고 수진 부모님까지 8명이 호텔 라운지에 앉았다. 차를 마셨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도요. 미라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 다 가족이네요. 이상훈이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건배. 8명이 잔을 들었다. 부딪혔다. 마셨다. 그런데 지훈이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 지훈을 봤다. 뭔데?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피아노 학원 열려고 해요. 피아노 학원? 네. 엄마가 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하시면 좋겠어서요. 미라가 놀랐다. 그건 너무. 괜찮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이들 좋아해요.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도 감동했다. 우리 아들 훌륭하다.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이상훈이 지훈 어깨를 두드렸다. 잘 컸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8명이 웃었다. 울었다. 행복했다. 한 달 후 피아노 학원이 문을 열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피아노 5대가 있었다. 미라가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진이 돕았다. 지훈은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과 놀아줬다. 준호는 학원 관리를 맡았다. 이상훈과 김영숙도 가끔 와서 간식을 만들어줬다. 6개월이 지났다. 학원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왔다. 실력도 늘었다. 학부모들이 만족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학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이 왔다. 아이들이 연주했다. 박수가 터졌다. 마지막으로 미라가 연주했다. 쇼팽 록턴. 아름다운 선율이 학원을 채웠다. 곡이 끝났다. 박수가 쏟아졌다.
미라가 일어나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왔다.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죠? 사람들이 웃었다. 박수쳤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음악회 열 거니까 또 오세요. 사람들이 떠났다. 가족들만 남았다. 정리를 했다. 의자를 치웠다. 악보를 정리했다. 다 끝났다. 불을 껐다.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갔다. 저녁 먹으러 갈까? 준호가 물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으로 갔다. 지훈이 좋아하는 한식당이었다. 자리에 앉았다. 음식을 시켰다. 음식이 나왔다. 먹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오갔다. 학원 얘기, 병원 얘기, 일상 얘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발표했다. 저희 아기 생겼어요. 모두 놀랐다. 김영숙이 먼저 소리쳤다. 정말이니? 네, 할머니. 수진이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축하해. 미라가 수진을 안았다. 준호도 지훈과 악수했다. 할아버지 되는구나. 실감 안 나네요. 두 사람이 웃었다. 이상훈도 감격했다.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몇 개월 됐어? 수진이 대답했다. 2달여. 조심해야겠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6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아기 이름, 육아 계획, 미래 꿈. 식당을 나올 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 비였다. 차갑지 않았다. 우산 있어? 준호가 물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같이 쓰자. 준호가 우산을 폈다. 6사람이 우산 아래 모였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주차장까지 걸었다. 천천히. 함께.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출발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반사됐다. 아름다웠다.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미라와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장태일 출소 기사였다. 형량 감경으로 10년 만에 출소한다고 했다. 내년 봄이라고. 미라가 불안해했다. 여보, 괜찮을까? 괜찮아.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준호가 미라 손을 잡았다. 우린 행복해. 지훈이도 있고 손주도 생겼어. 장태일이 뭘 하든 우리 행복은 변하지 않아.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옳았다. 텔레비전을 껐다. 침실로 갔다.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잘 자. 잘 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카페로 갔다. 문을 열었다. 손님이 한 명 와 있었다. 남자였다. 나이가 지긋했다. 60대쯤 보였다. 어서 오세요. 미라가 인사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미라가 커피를 내렸다. 가져다 줬다. 남자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미라가 카운터로 돌아갔다. 남자는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한참 후 남자가 일어났다. 카운터로 왔다. 돈을 냈다.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오세요. 남자가 문을 열려다 멈췄다. 돌아봤다. 저기요. 네. 장태일 아세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제가 장태일 아버지예요.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사과하러 왔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깊게.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감옥 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미라가 물었다. 어떻게요? 재산 정리해서 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제대로 된 삶을 가르치려고요. 미라는 남자를 봤다. 진심 같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용서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드님도요. 약속합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미라는 창밖으로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등이 구부정했다. 늙어 보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왜? 장태일 아버지가 다녀갔어. 뭐? 사과하러 왔어. 그래서? 용서했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잘했어. 정말? 응. 이제 다 끝난 거야. 미라가 웃었다. 눈물도 났다.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미라는 카페를 둘러봤다. 벽에 지운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 최근 가족 사진. 미라는 웃었다. 행복했다. 사는 건 결국 서로를 데려오는 일이었다. 잃어버렸던 사람을, 상처 입었던 관계를 다시 찾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완성됐다. 가족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